안녕하세요. 썰처녀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커플은 같은 직장에서 처음 만나 자연스럽게 친해지며 잦은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서로 사랑에 빠졌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대기업을 다니면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웠고 결혼을 준비하면서 집은 대출 없이 반반 부담하여 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아이를 생각하여 방 4개인 평수가 큰 집으로 결정했습니다. 드레스룸과 취미방도 만들며 우리는 누구보다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러던 중 신혼 4개월쯤 됐을 때 남편의 여동생인 아가씨가 서울에서 취업했다고 시어머님은 주말에 밥 먹으러 오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면서 아가씨에게 회사는 어느 지역인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아가씨는 그래서 지금 집이 문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은 뭔 걱정이야. 오빠네 들어가서 살면 되지 라고 말했습니다. 당황한 저는 무슨 말씀이냐고 물었고 어머님은 그 집 할 때 내 돈 80% 들어갔어. 몰랐니?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남편과 저는 반반 결혼을 선호하여 집도 반반 했는데 남편이 가져온 그 반의 80%가 어머님 돈이었나 봅니다. 전혀 몰랐던 내용에 당황했고 남편도 얼버무렸습니다. 이건 이야기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 어머님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좀 그렇고 남편이랑 상의하고 말씀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은 상의할 게 뭐가 있니? 어차피 방도 4개인데 1개 사용하면 어떻다고 대답하셨고 남편은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렇게 상황은 우선 일단락되었고 남편과는 집에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집을 사는 당시 주식이 한창 오르고 있을 때라 현금 융통하기가 어려워 어머님이 도와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머님이 도와주신 것도 있고 사회초년생이니 자리 잡을 때까지 같이 지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아가씨와 같이 사는 거에 대해 동의한다고 전화드렸습니다. 그렇게 아가씨는 주말에 이사를 시작하여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 같이 살 때는 서로 도와주며 좋았으나 슬슬 시간이 지날수록 빨래며 청소 등등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초년생이라 많이 힘들겠지 하고 좋은 마음으로 혼자 했으나 날이 갈수록 당연하게 여기며 심해졌습니다. 또한 주말만 되면 항상 술이 떡이 되어 들어왔습니다. 술에 취해 토를 하는 것도 다반사였고 그럴 때마다 이불 빨래는 늘 제 몫이 되었습니다. 이건 안 되겠다 싶어 아가씨에게 한마디를 했고 아가씨는 빨래 좀 해준 거 가지고 엄청 뭐라고 하네 라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행동하는 아가씨에 대해 참을 수 없어 남편한테 이야기했고 우리는 요일에 맞춰 빨래와 청소를 정했습니다. 남편의 한마디에 아가씨도 잘 따라왔고 점차 좋아지면서 같이 사는 것에 대해 불편감이 없었습니다. 6개월쯤 되었을 때 아가씨는 점점 늦게 오는 날이 많아졌고 항상 술에 쩔어 들어왔습니다. 평소 잠이 없던 아가씨는 시도 때도 없이 잤고 밥을 먹었음에도 돌아서면 배고프다고 간식을 먹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며칠 뒤 약국에 다녀온다며 나간 아가씨는 한참이 돼도 들어오지 않아 전화했고 연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가씨는 잠을 자고 있었고 또 술 한잔 했나 보다 생각하며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 주말 아가씨는 할 말이 있다며 저희 부부방에 들어와서는 사진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바로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무 말 없이 서로 바라보았고 아가씨의 표정을 보니 사태 파악이 되었습니다. 아가씨는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 사이에서 생긴 아이라며 낳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둘이 그렇게 합의되었으면 잘된 일이다 싶어 축하해요 아가씨 하고 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부모님한테 이야기했냐고 다그쳤습니다. 엄마한테는 이야기했고 아직 남자친구 가족한테는 이야기 못해서 이번 주에 찾아뵙기로 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가씨의 갑작스러운 임신은 놀랐지만 그래도 아가씨가 결혼하면 이 집에는 이제 남편과 둘만 지낼 생각하니 너무 신났습니다. 아가씨와 같이 살면서 미운 정도 들어 저는 상견례와 결혼식 준비하는데 친언니처럼 도와주었습니다. 그 덕에 일사천리로 마무리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신혼집에 대한 이야기는 없길래 남자 쪽에서 해오기로 했나 싶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아가씨한테 집은 잘 알아봤냐고 물어보았고 아가씨는 집은 뭐 일단 제 방 있으니까 거기서 시작하기로 했어요 라며 해맑게 말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 아가씨 방이요? 그럼 저희 집에서 같이 산다는 거예요? 하며 다시 물었고 네, 언니네 집에서 같이 살자고 하니까 남친도 좋다 했어요. 저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걸 우리한테 말 한마디도 없이 둘이 정했다고요? 그건 아니죠. 하고 답했습니다.
아가씨는 당황한 듯 아무 말 하지 않았고 저는 제 의사를 제대로 전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퇴근하고 현관을 들어가는데 처음 보는 남자 신발이 있었습니다. 누구지 하고 들어갔는데 아가씨의 남자친구가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를 나누는데 옆에는 어머님도 함께 계셨습니다. 집은 난장판이었고 처음 보는 짐들이 거실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분위기를 보아하니 아가씨 남자친구의 짐들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은 대뜸 여기 얘네 사는 거 괜찮지? 하며 말씀하셨고 저는 바로 네, 아니요. 그건 저번에 아가씨랑 잘 이야기해서 이야기 끝난 걸로 아는데요? 하고 말하니 무슨 소리야. 얘네가 사회초년생이라 돈도 없고 서울에서 회사는 다녀야 할 거 아냐. 하며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그건 제 알바가 아니죠? 둘이 능력이 안 되는 걸 제가 왜 책임져야 하죠? 라며 말했습니다. 옆에 듣고 있던 아가씨는 어머님 뒤에 숨으며 엄마, 어떻게 우리 어디서 살아? 이러면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은 걱정 마. 네 오빠는 내 말이면 다 오케이니까 라고 했고 저에게 우선 내 아들 오면 이야기하자 라며 말했습니다. 분위기는 한순간에 싸해졌고 저도 화를 가라앉히려고 노력하며 남편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남편이 퇴근 후 들어왔고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있으니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보자마자 당신이 말해봐. 아가씨네 결혼하면 저 방에서 산다는데 뭐야? 하고 저는 물었고 남편은 그게 무슨 소리야? 라며 대답했습니다. 표정을 보니 처음 듣는 소리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은 아니 얘네 사회초년생이라 돈도 없고 이제 배도 불러올 텐데 어디로 이사가니? 서로 도와가면서 여기서 같이 살면 좀 좋아 라며 말했고 남편은 결혼하면 나가 사는 거 아니었어. 여기서 어떻게 살아? 라고 답했습니다. 아들도 반기지 않는 분위기이자 어머님은 솔직히 니네 이 집 할 때 내가 반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집의 반은 내 거 아니니? 그러니까 나도 말할 권리가 있지. 라며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어머님의 말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번에는 아니지 싶어 저는 한마디 했습니다. 양쪽 의견 다 알았고요. 저는 그렇게 못하니까 당신이 선택해. 아가씨네 부부와 살 건지 아니면 나랑 살 건지. 남편은 입 다물고 눈동자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어머님은 남편의 대변인이라도 된 듯 저에게 아니 너만 이해하고 살면 만사가 오케이인데 왜 그러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됐고요. 어머니 저는 그렇게 못한다고요. 이 집 할 때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남편이랑 저랑 반반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왜 아가씨 사정을 봐줘야 해요? 라며 답하니 너는 왜 이렇게 못됐니? 우리가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안정될 때까지 방 하나에 조용히 살겠다는 건데 하며 소리쳤습니다. 조용히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아가씨 출산하고 나면 아이도 있을 텐데 참 더 조용하게 살겠네요. 생각 좀 하고 말씀하세요. 라고 받아쳤습니다. 그러니 어머님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고 저는 남편을 보며 똑바로 이야기했습니다. 난 당신이 좋으나 어머님 의견은 좁힐 생각 없는 것 같으니 이쯤에서 그만두자. 나는 막무가내인 집안이랑은 못 살아. 집에 들어간 내 돈 내놔. 라고 말하자 시어머니는 배운 애라 다를 줄 알았더만 말하는 게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니? 라며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잠시 이성을 잃어버린 듯 맨날 술만 처먹고 버는 족족 명품 사느라 이 모양 이 꼬라지지. 빈대의 기생충처럼 사는 당신 딸 간수나 잘해요. 그리고 평생 옆에 끼고 사세요. 라고 소리치고 집을 나왔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미안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미안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나도 우리 엄마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이 집 처분하고 내가 있는 돈 합쳐서 다시 집 구하자. 그 이후 남편은 줏대가 확실한 사람이 됐고 시댁과 저 사이에서 충실하게 중간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떻게 됐냐고요? 검증되지도 않은 사위와 살며 매일 아침 북엇국을 끓여주고 그렇게 예뻐하는 아가씨와 아가씨의 자식 뒷바라지하며 쉴 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설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